예, 이 질문은요, 우리가 그 커패시터를 전압의 방향을 잘못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각각 가지고 있는 각 커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합이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합과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원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직렬로 연결할 때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배터리 두 개는 상쇄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에너지밖에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그 각각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서로가 상쇄되어 가지고 하나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커패시터 3개가 있으면 여기에 똑같은 전하량이 Q가 직접 되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있는 그 양전하가 넘어간다고, 사실 음전하의 흐름 반대지만 양전하가 있다고 치고 넘어간다고 쳐요. 여기서 하나가 넘어가게 되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양전하 하나가 집적이 되면 이 유전체 내에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하나의 유전체가 쭉 늘어나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래 여기에 음전자가 그 하나가 붙게 되죠. 그러면 여기 하나가 생기면 여기 하나가 들어가야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다시 그 유전체 하나가 보통 때는 이렇게 있는 놈이 얘가 쭉 늘어나서 극성을 띠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음전자가 하나 오게 되고 양전자가 하나 이쪽으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얘가 쭉 늘어나서 여기에 음전자가 하나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양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커패시티에 보게 되면 하나씩 차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1쿨롱이라면 1쿨롱씩 차지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아진다, 다 같아지게 되죠. 결국 그 원리는요, 요 안에 있는 그 유전체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겹쳐가지고 중성을 띠다가 바깥에 전압이 걸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해서 늘어나서 극성을 띠게 되고, 여기 양전자 붙고 음전자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양전자가 하나 되고, 이럴 때 그 Q는 다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의 전류이기 때문에 단시간당 들어가는 차지되는 Q가 동일한 거죠.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직렬 연결 시에는 그렇게 되는데, 병렬 연결 시에는요, 모두 다 동일한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죠? 동일한 전압이 걸리게 되고, 그때 C1, C2, C3는 이 커패시턴스는요, 여러분들 이런 그 도전판의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적되는 전하의 양은 Q는 이 면적에 비례하고, 그죠? 이 면적이 뭐 사실은 C 이 면적이 커지면 커패시턴스가 커지죠. 그래서 그것들이 쭉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때 당연히 Q1, Q2, 왜냐면 Q1은 C1V고 Q2는 C2의 V고, 얘가 크면 C1, C2가 다르면 Q1, Q2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직렬 저항처럼 작용한다? 이 표현이 조금 문제 있는데요. 직렬 저항처럼이라는 바로 우리가 리시스턴스가 R1 플러스 R2 직렬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항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 저항처럼 the same이 가능하다. 직렬 저항처럼 더하는 것과 같다. 그 의미입니다. 작용이라는 의미보다는 더한다, 애더한다. 그렇죠? 그 전체 Q는 C1 플러스 C2의 V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에요. 이게 지금 이거는 배터리 표시니까 배터리가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그 전자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이쪽 선이 떳떳해지게 될 겁니다. 뭐 배터리가 파워가 약해서 녹아떨어지진 않겠죠? 만약에 녹아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저항이 사실은 무한대가 아니고 제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이쪽엔 적은 전류가 흐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얘가 저항이 없다라고 치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저항이 제로다. 여기에 저항이 제로다 그러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저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는 조금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 대신에 인덕턴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인덕턴스는 기본적으로 저항이
이론적으로 저항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론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유도 전압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두 개의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V는 L, dt, di인데 이렇게 되면 그 I는요, V가 일정하기 때문에 계속 커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뭐 순간적으로 커져서 두 개가 이렇게 숏서킷 된 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커패시터를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커패시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DC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오픈이나 마찬가지예요. 연결 안 된 거나 마찬가지고 전류는 모두 다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쪽으로 흐르면서 이 전압 실제로 얘가 R이 제로면 금방 녹아떨어져야 돼요. 파워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무한대로 커져가지고 얘가 녹아떨어지든지 이쪽에 에너지가 다 사라지게 되겠죠. 방전될 때까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DC 전원이라면 이렇게는 사실 회로가 걸리면 안 되죠. 얘는 전압차를 유지해야 되는데 전압차가 제로잖아요. 이론적으로 불가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커패시터와 인덕터, 여기 지금 그 DC처럼 우리가 저항 같은 경우에 Y 델타를 쓰는데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넣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류에서 삼성전류를 연결했을 때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3장에 들어가게 되면 13장인가? 우리가 멀티페이지 서킷, 그렇죠? 다상전류, 삼상전류 교류를 다룰 때에 다루게 됩니다. DC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Y델타 변환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 불행히도 이 내용은 회로 이론 1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저항에서 배웠던 Y델타 법칙을 컨덕터와 인덕터에 그대로 적용은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류에서 임피던스, 저항과 DC에서 리시스턴스와 비슷한 임피던스의 개념 R 플러스 JX를 배워야 여기서 우리가 그 Y델타 컨버전을 하게 됩니다. 임피던스에서 하게 되니까 앞에 거와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2학기 때 개설되는 회로 이론 2를 들으시면 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미분기와 적분기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그렇죠? 어떤 신호들의 미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회로도 신호들을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노이즈가 강화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는 시그널에 쓰거나 노이즈가 아주 약한 시그널에 쓰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한번 스무딩을 하게 됩니다. 노이즈를 줄백색 노이즈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제로가 돼요. 그걸 이용해서 스무딩을 하게 돼요. 스무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죠. 사실 스무딩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적분기입니다. 적분을 해줘버리면 적분은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죠. 적분해주고 난 다음에 그 시간으로 나눠주면 결국은 원신호가 되게 되는데 스무딩한 시그널을 대부분 미분을 하고, 이 미분기 적분기는 여러분 대부분의 시스템 시그널 신호 처리가들이 거의 다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왜 사용하는지, 어떤 여러분 증시 문제 있죠. 증권 시세, 이것도 다 우리가 미분 시스템 이퀘이션이 미적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미적분 방정식 풀어야 돼요. 이 풀 때에 이 연산기, 이것을 요즘은 디지털로 계산으로도 하지만 이 연산을 아날로그로 연산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신호들이 여러 개 들어와 가지고 신호에 막 이 안에서 미분 적분을 여기서 미분과 적분을 우리가 막 해야 될 경우에 이것을 계산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로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려요. 실시간으로 할 때에. 그때 바로 회로로 아날로그로 이 오펜프를 써가지고 미분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들을 dtd x2 플러스 dtd dt 제곱 dtd x 도트 플러스 ax는 yt 이렇게 되면요. 요거를 여러분 디지털로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아날로그로 푸는 것이 실시간 회로에는 그럼 실시간으로 신호 처리가 미분 적분이 가능하고 시스템 풀이가 가능하고 이런 이퀘이션들을 미분 적분기로 임플리멘트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이 미분 방정식을 OPM프로 푸는 회로를 설계하다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위 계산을 여러분 자세히 해보면 되는데요. 먼저 풀어보게 되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마이너스다 이거죠. 그래서 R1 분의 V out, 여기는 제로 볼트니까 여기도 제로 볼트고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디얼 오펜프로 가정을 하죠. 되면은 V out에서 R2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반대로 여기서 커패시터를 통해 흘러가는 데는 미분이죠. 마이너스 어떻게 되나요? C dTdV C 여기서 미분 그냥 미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Vout은 마이너스 R2C1 이렇게 돼서 미분 신호가 되는데 여기서 R2가 얼마라 그랬죠? 1K옴 C1이 2 마이크로페럿 그죠? 마이너스 요 구간만 따져볼게요. 이 구간에 이 미분량은 델타 T 이 기간 동안에는 델타 T, 델타 V 해주면 되죠. 델타 T가 얼마죠? 5ms. 그 다음에 몇 볼트예요? 10볼트예요. 해주면 K 하면 여기서 M 나오는데 M 없어지고 그 다음에 2, 4 볼트가 되죠. 그렇죠? 예. 밀볼트가 아니고 여기서 미리세컨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게 빠뜨린 것 같고요. 자, 이걸 할 때에 그렇게 해서 쭉 우리가 아이디얼 오펜프를 적용해서 Vout을 구했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설계 문제잖아요. 설계 문제는 R1, R2, R3, R4와 C1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보세요. 우리가 여기 앞에 개수가 R2, R1, C2는 R4가 5가 돼야 돼요. R3분의 R4가 2가 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5가 돼야 되고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R3분의 R4가 2가 되는 것은 여러분 R4는 얘가 2라는 것은 R4가 2R3만 되면 되죠. 오케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R2분의 R4, R1C가 5분의 1이 돼야 돼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 R2와 R4를 같이 놔버려. 이건 제가 그거예요. 하면서 제가 R2는 R4로 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없어지고 R1C가 5만 되면 되죠. R1C가 5. 요거를 만족하는 R1, R2, R3, R4를 내가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자 R1 여기서 그 R2를 어느 걸 할 건가? R2를 1K옴으로 할 건가? 10K옴으로 할 건가? 100K옴으로 할 건가? 1메가옴으로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 이 전류값이 충분히 작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큰 저항을 쓰면 좋아요. R을 일반적으로 할 때 R을 굉장히 높여주면 I가 작아져요. 그러면 전력 소모가 적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키움을 쓰면 돼요. 그래서 1K옴 쓰는 것보다 10K옴이 낫고 100K옴이 낫고 1메가옴이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R1, R2, R4를 그냥 100K옴으로 정도로 잡은 거죠. 그러면 대략 몇 밀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 단위 정도가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자유도가 있어요. 구속 조건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수는 5개예요. 요게 5가 돼야 되고 요게 2가 돼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적절히 그 R2, R4를 같이 놔버리고 같은 저항 써도 상관없잖아요. 다른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100K옴짜리 많이 쓰면 좋잖아요. 1메가옴짜리를 써도 돼요. 그런데 보통 그보다는 주로 쓰는 것들이 100K옴짜리 많이 쓰니까 100K옴은 썼습니다. 미분기가요. 실제로 말씀드렸죠. 신호 처리에서 신호 처리나 이 신호에는 정말 다양한 신호가 있습니다. 주식 변동, 인구 변화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신호로 만들어서 어쨌든 이게 전부 다 결국 뭐가 되는가 미분 방정식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풀듯이 수학적으로 푸는 거는 부적절해요. 그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대략 수치로 풀어요. 데이터로 풀어요. 오케이? AI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I 다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디지털 뉴메리컬 어널리시스가 돼요. 디지털 숫자로 만들어서 다 하면 전부 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것을 이 시스템 요놈을 이 오펜프를 이용해서 아날로그로 풀 수 있어요. 무지 빨라요. 장점 실시간 처리. 통신할 때에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아날로그로 처리하면 굉장히 빠르고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아날로그로 처리하게 되면 열이 나요. 그래서 저전력으로 칩을 저전력 설계를 하는 거죠.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디지털로가 결합하게 되면 개수들을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호는 아날로그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AI에서 처리하는 굉장히 많은 양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디 쓰느냐? 쉽게 말하면 미분 방정식 푸는 데 씁니다.
시스템 모델링 할 때 사용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들어가서 이 스위칭을 하게 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스위칭을 하잖아요. 그죠? 주로 DC에서 스위칭을 합니다. AC는 늘 바뀌니까 스위칭을 하게 되면 I나 V가 회로상에서 어떤 전류가 순간적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IR이나 VR은 순간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커패시터 전압, 인덕터 카런트, 인덕터 전류는 순간적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P는 그때 파워에서 설명했죠. P는 IV고 ICVC인데 이 V는 I는 C V의 미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유한합니다. 얘도 유한해요. 얘도 유한해요. 얘도 유한해야 돼요. 그 말은 DT, DVC가 무한대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연속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덕터 카런트 이 IL도 언제나 컨티뉴어스 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저항 같은 경우 얘들은 스위치를 탁 하게 되면 전압이 6V 하다가 10V로 6V에서 10V로 바로 점프해요. 노 프로블럼. 그런데 스위치 탕 하게 되면 커패시터 전압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못 가요.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갈 거냐 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접근하게 돼요. 퍼스트 오더 시스템. 1차 미분으로 시스템 이퀘이션이 나타날 때 커패시터나 인덕터 카런트는 이런 식으로 변화해요. 따라서 그 회로 내의 다른 전류도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에서 스위칭을 통해서 다른 이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할 때에 저항처럼 바로 못 가고 커패시터나 인덕터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삑 하고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가게 돼요. 지수적으로. 스테이트 체인지에서. 그렇죠? 또 중요한 건 스테이트 변화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정확하게 말이네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트랜지션 할 때에 바로 점프가 안 되고 이 이유 때문에 커패시터 전압이나 인덕터가 있으면 그 회로의 모든 그 전류나 전압의 변화는 요는 어떤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갈 때에 엑스포넨셜로 변하게 돼 있다. 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커패시터와 있고 인덕터도 있고 이런 회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얘도 이렇게 변하고 얘도 근데 두 개 이 변하는 게 시정수가 달라요. 두 개의 익스포넨셜이 있어요. 얘도 하나의 얘도 그 타우1 시정수 타우1이고 타우-C고 얘는 타우-L이에요. 변화되는 게. 두 개의 익스포넨셜 커브가 존재해요. 요거 조합에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화될 때에 어떤 건 둘 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 합해져 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가 두 개 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 미분 방정식에서 흑은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 특성 방정식 흑은을 가질 경우에는 얘가 이런 진동을 나타내고 갈 때도 있고 어떤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면 얘가 바로 그냥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바로 그냥 뿡 하면서 무한대로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그 진동이 이렇게 줄지 않고 진동이 이렇게 계속 늘어가가지고 무한 발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시스템은 아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동을 만들거나 진동이 아주 커지거나 요 타우1과 타우2의 값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짜리까지 하나나 두 개짜리까지만 쓰고 세 개 이상 있어도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여러 개 있어도 가장 다미넌트한 두 개만 우리가 다루어요. 나머지 것들의 영향은 별로 없어요. 무시해도 될 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을 익히기 위해서 퍼스트 오더 시스템과 세컨드 오더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데 세컨드 오더 시스템의 신호의 어떤 트랜지션 이렇게 트랜지션 일어날 때에 이렇게 가느냐 진동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발산하느냐 그 경우에 나누어서 수식이 달라지죠. 그죠? 피지컬한 현상은 서로 연속성이 있는데 수식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는 그냥 순수한 엑스포넨셜로 나타나는데 얘는 사인 코사인에다가 이 사인 엑스포넨셜을 곱한 걸로 나타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7장 후반부에서 하게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스테이트로 변화될 때에 그렇죠? 왜냐하면 순간적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트랜지션 하느냐? 퍼스트 오더에서는 익스포넨셜로 간다.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 두 개 이상 있을 때에는 얘가 익스포넨셜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사인이 곱해져 가지고 사이노이드가 곱해져 가지고 진동을 하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요. 풀어달라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쩌면 강의에서 좀 부족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런 문제는요, 지금 먼저 딱 보니까 인덕트가 한 개 있죠. 한 개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지고,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나타납니다. 1번. 그죠?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식을 딱 KCL이라든지 KVL을 써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x dot 플러스 ax 플러스 a, 얘는 우리가 DC 쓰니까, 얘는 DC 쓰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식을 먼저 써야 되고요. 근데 이 식은요, 다이나믹한 상태잖아요. 그죠? x 프라임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얘는 스위칭 이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작성을 할 때는 after switching, 스위칭을 한 상태, 하고 난 다음의 상태에 이 식을 적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t equal 0 플러스일 때, 또는 그거보다 클 때. 그죠? 그때에, 스위치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상태가 트랜지션 할 때 찾는 거니까, 스위칭 한 다음에 이걸 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스템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얘를 우리가 많이 풀어봐서 이미 알잖아요. 솔루션은, x는 k1 플러스 k2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로 나타난다. 솔루션은.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서 k1과 k2 타우를 구하는 문제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딱 앞에 1번씩만 시스템 이퀘이션만 적어 놓으면 솔루션은 뭐 1차 미분 방식, 1차 미분 시스템은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뭘 구할 수 있는가 하면 k1과 타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k2를 구하기는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돼요. k2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미분 방정식 풀 때 조기 조건이 필요해요. 조기 조건 어디서 구해요? 그 조기 조건은 여기서는 x0입니다. x0를 구해야 돼요. 이 x0는, 이 조기 조건은 스위치 동작 전이죠. 수학적으로 t equal 0 마이너스일 때, 스위치 동작 직전, 오랫동안 그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죠. 그죠? 그때의 x0를 회로해서 필요한데, 이것은 x0인데 회로해서 스위치 동작 전의 상태에서 구한다. 그래서 x0를 구하면 여기다가 그 제로를 2번에다가 x0를 집어넣으면 k1 플러스 k2가 되고, k1 앞에 알았고, 이 값을 그 이니셜 컨디션에서 우리가 알았으면 k2를 구할 수 있다. 끝. 항상 이 시스템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제일 먼저 회로를 딱 봤다. 그럼 뭐 해야 될까? 1번. 스위치 동작 전에부터 먼저 하는 게 좋죠. 그렇죠? 1번. 제일 먼저 1번 이니셜 컨디션. 시스템 동작 전에. 스위칭 동작 전에. 그 다음에 여기 빠졌네. 그 다음에 여기서 스위치 온. 스위치 동작시켜요. 여기다 회로를 떼요. 그럼 상태가 달라지죠. 그때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작성합니다. KVL로 작성하든지 KCL로 작성하든지 뭐 루프 어널리시스라든지 뭐라든지 여러분들 방법이고, 그 다음에 솔루션은 항상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탁 대입을 하면 K1 타우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서 구해놨던 초기 신호를, 초기 컨디션, 초기 조건을 적용을 해서 K2를 구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웃풋을 한번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보고 물리적으로 맞는지 리뷰하는 거죠. 7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스위치 동작 전에 초기 조건 구해놓고, 그 다음에 스위치 동작 시켜놓고 이제 그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거죠. 자, 요거를 굳이 해달라. 해봅시다. 자, 스위치 동작 전에 먼저 초기 조건 구해야 돼. 1번 초기 조건. 그럼 그때 KCL을 이 노드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서 이 구간에 전에는, 스위칭 전에는 3분의 8V예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8V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L0죠. 이게 초기 조건이죠. IL0는 얼마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하죠? 뭐 여기서 IL0, 여기서는 IT를 그 메인 밸류를 넣어놨습니다. IL0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KVL을 안 쓰고 KCL을 쓸 것 같으면 VC, 여기서 이 VC0를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Vout0를 구해야 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일단 KVL 쓰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IL0를 구하게 되면 그때의 DC 상태에서는, 전압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IL0가 그냥 여기 전압 강화가 없어요. 그래서 IL0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3분의 8V고 여기는 저항 DC니까 전류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압이 없고
이 3분의 8V는 전부 다 여기 걸리게 되죠. 그죠? 그때에 IL0는 3분의 4A가 나와요. 1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1번은, 자, IL0 마이너스는 3분의 4A. 다음 두 번째, 스위치를 꺼야 되죠. 스위치를 동작시키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여기가 Vout이에요. 여기가 R1이 2ohm이고, 얘가 2ohm이고, 얘가 2H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얘를 IT로 잡고 KVA를 작용해요. 12는 4i 플러스 2i'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를 한번 해주면 i' 플러스 2i는 6 이렇게 되죠. 2번 했어요. 시스템 이퀘이션 구했습니다. 우리는 Vout은 그 2ohm에다가 이 IT 곱해주면 되죠. 다음 3번. 3. 이제 솔루션은, 우리 이런 거 솔루션은 i는 k1 플러스 k2 e 마이너스 t 오버 타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대입을 해요. 그죠?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타우분의 k2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요거 구했습니다. 2k1 플러스 2k2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는 11이어야 돼요. 집어넣으면.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k1이 2k1이 10이니까 k1은 6을 알고, 얘와 얘가 두 개 더해서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가 맞나요? 마이너스 타우분의 k2.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타우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K2를 구해야 되죠. K2를 어디서 구하느냐? 4번에서는 우리가 K2를 구해야 돼요. K2는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에서 구해요. 그것은 IL0죠. 그죠? 왜냐하면 인덕터 커런트는 점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 갈 때에 점프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그러니까 IL0 마이너스나 여기 IL0 플러스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IL0 플러스는 얼마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IL0 플러스는 K1이 6이고 더하기 K2에 T에서 제로를 넣으면 1이 되죠. 6 플러스 K2인데 얘가 얘가 IL0 마이너스죠. 얘가 얼마냐니까 앞에서 우리 구했습니다. 3분의 4A. 그렇죠? 그래서 3분의 4를 놓으면 K2는 3분의 4 마이너스 6이니까 3분의 18 마이너스 3분의 4. 예. K2는 18 빼기 4 맞죠? 3분의 14. 뭐가 값이 틀린 거군요. 예. 가 되죠? 뭐가 잘못됐지? 3분의 4. 예, 뭐 맞죠? 혹시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K2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T 됐고, IT를 구했고, 그러면 IT는 6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14 이에 마이너스 T 오버 0.5 이렇게 되죠. 그러면 Vout는 2를 곱해주면 되니까 12 마이너스 3분의 28 2의 마이너스 T 오버 0.5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게 되면 T 이꼴 0일 때 12에서 3분의 28을 빼면 36 빼기 28 3분의 8 3분의 8 암페어에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12가 되죠. 12 3분의 8에서 12로 가는데 시정수가 끝접선 한 놈이 여기가 0.5 세컨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Vout 0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얘는 2 곱하기 IL 0 마이너스죠. 얘는 3분의 8 암페어, 3분의 8 볼트니까 그대로 여기 암페어가 아니고 볼트군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리뷰하자면 제일 먼저 초기 조건부터, 스위치 동작 전에 초기 조건부터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스위치 동작하고 난 다음에 회로에서 시스템 이퀘이션을 작성을 해요. 이렇게 초기 조건을 구하고 시스템 이퀘이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일자 방정식에 일자 미분 방정 솔루션 항상 요 모양이니까 요 모양으로 놓고 얘를 대입해주면 K1과 타우를 구해요. 그 다음에 K2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구했던 조기 조건을 활용해서 K2를 구해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아웃풋에 맞춰줘요. IT를 구하고 무역수 만들고 얘를 이렇게 그려서 만나 음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더 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얘가 보고 그 다이나믹 엘리멘트 커패시터 인덕터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얘가 보니까 얘의 경우에는 커패시터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스위치 동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스위치 동작 전 t equal 0 마이너스 때에 이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분히 충전이 됐다,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해야 됩니다. 동작 전에 VC0 이 경우에는 커패시터니까 VC0 마이너스를 구하고 또 여기에 뭐 우리가 뭘 구하는지 모르지만은 X, V인지 I인지 모르지만 그걸 X0 마이너스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언제 쓰는가 하면 얘가 VC0 플러스이고 이것에 따라서 X0 플러스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얘가 X0 플러스를 나중에 그 미분 방정식에 솔루션 그러니까 솔에 대입을 해서 초기 조건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얘가 초기 조건이니까. 두 번째 이제 스위치 동작시킵니다. 직후 후 그때는 t equal 0 플러스입니다. 그때의 회로에서 그때부터 트랜지션 다이나믹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스위치 동작 후에 나타나니까 동작 이후의 회로에서 그 시스템 x 도트 플러스 ax는 a를 찾아냅니다. 이것을 작성을 하고 회로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1차 방정식 솔루션은 k1 플러스 k2 이에 마이너스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1차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나니까 얘를 얘가 솔이죠. 둘 1번씩 D에 대입하면 뭘 구해요? 거기서 우리가 K1과 타우를 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X0 플러스를 적용 IC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해서 K2를 구한다. 그 다음에 빠빠빠빠빠 됐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7의 7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의 7번은 7의 9번이랑 같은데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스위치 동작 전에 초기 조건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친구들이 초기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바로 구하면 되죠.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VCT니까 VC0 마이너스를 구해야 돼요. VC0 마이너스는 이 상태니까 오랫동안 이 상태가 있었다면은 여기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죠. 충분히 완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없애버리면 우리는 VCT는 여기가 VC0 마이너스가 되죠. 얼마일까요? 뭐 불편한 이것도 없애버리면 이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얘는 6V가 6K에 거쳤으니까 VC0는 3V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가볍게 우리가 3V 알았는데 얘가 나중에 VC0 플러스가 되어서 얘가 그 K2를 구하는 초기 조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스위치가 이제 동작했어요. 스위치가 동작을 하고 나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얘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살아나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스위치 동작 후에는 두 번째 이렇게 됐는데 이때에 자 보게 되면 여기가 그라운드죠. 여기가 0V고 여기가 그라운드네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흘러버리고 상관없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 가닥의 KCL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얘 더하기 얘가 제로다. 그렇죠? 이쪽에서 그라운드 흘러나가고 그라운드 흘러나가잖아요. 끝. 그럼 우리가 KCL을 적용을 하게 여기가 VCT가 되죠. KCL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먼저 밑으로 카패시턴스 흘러나가는 전류는 100 마이크로 C 그 다음에 VC의 미분이죠. DTDVC 그 다음에
양쪽 흘러나오면 하나 4K, 하나는 6K니까 4K와 6K를 아예 그냥 얘가 4K와 6K 병렬로 흘러나가는 걸 보면 되죠. 두 개로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10K분의 24K니까 2.4K 맞죠? 2.4K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4K분의 VC 이퀄 제로. 2.4K 왜 나온지 묻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됐으면 얘를 한 번 더 VC 프라임 플러스 얘는 2.4K 곱하기 100 마이크로라면 240 밀리가 되고 0.24가 되죠. 0.24분의 VC 이퀄 제로라는 깔끔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솔루션은 VCT는 K1 플러스 K2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적을게요. K2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마이너스 타우 이게 미분이고 얘는 K1 플러스 K2E의 0.24분의 0.24분의 1 K1 플러스 K2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이퀄 제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K1이 제로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K1이 제로구나. 그 다음에 타우가 0.24구나. 이거 알았죠. 그 다음 K2를 구해야 돼요. K2는 어디서 구해요? 초기 조건에서 구해요. 그래서 4번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X 스위치 동작 직후에 커패시터 전압 얘가 VC0 플러스죠. VC0 플러스는 K1에다가 K2가 되죠. 여기서 집어넣으면 K1 제로고 이 T 골자로 넣으면 1이 되니까 K2가 되죠. 얘가 3이에요. 끝. 그러므로 VCT는 자 얼마예요? K1이 제로고 3에다가 2에 마이너스 T 오버 0.24 볼트. 그러면 여기서 VC0 플러스는 3 맞죠? 얘는 VC0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3볼트로 있다가 쫙 이렇게 제로로 접근해 가는데 이때 시정수가 여기가 0.24 세컨이다. 그 다음에 이쪽 딱좀 친절하게 좀 여기가요 0.636 368 0.3 여기가 뭐 이렇게 해주죠. 아니지. 그때 여기가 63.2% 디크리스. 요거까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 굳이 또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 관계상 생략할까요? 이런 문제의 해결은요, 결국은 보게 되면 초기 조건 그 동작 전에 t equal 0 마이너스에 x0 마이너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x0 플러스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커패시터 인덕터일 경우에는 바로 같은 거지만 혹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놓고 초기적 이렇게 해서 이니셜 컨디션을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KCL이나 KVL을 적용해서 사주 시스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작성하면 끝이죠. 그렇죠. 뭐 이거 하면 나머지는 루틴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솔루션은 K1 플러스 K2 E만 T와 타우다. 그 다음에 대입해서 K1과 타우를 구하고 총기 이니셜 조건에서 제로 플러스를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해가지고 K2를 구하고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해보면 됩니다. 얘만 난루틴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죠? I0 마이너스를 구해야 돼요. I out 0 마이너스는 I out T를 구하는 거 I out 0 마이너스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딱 지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면 여기가 충분히 완충이 돼요. 여기가 더 이상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아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랬을 때에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VC0 마이너스를 구해야 되죠. 여기에 VC0 마이너스를 구하고 그때에 I0 마이너스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VC0 마이너스 자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렇죠? 발랑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라운드예요. 0V예요. 자 그럼 여기 6V가 12kΩ, 15kΩ 걸렸다? VC0 마이너스는 VC0 마이너스는 얼마예요? 6V죠. 여기에 6V, 여기에 6V 걸리고 6V VC0 마이너스는 6V가 돼요. 얘가 VC0 플러스예요. 그때에 I0 마이너스는요? I0 마이너스는 얼마나 될까요? 뭐 24K 오면 6V니까 24K에 6V는 0.25 암페어.
4분의 1로 합해하여. 두 번째, 시스템 이퀘이션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겠죠. 시스템 이퀘이션, 그럼 이때는 t 이퀄 0 마이너스일 때고, 이때는 시스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얘는 t 이퀄 스위치 동작 오니까 t 이퀄 0 플러스일 때입니다. 스위치 동작을 다시 살려요. 스위치가 동작했다. 그러면 얘가 연결되는 거죠. 스위치가 동작했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까요?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죠. 이쪽으로 안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안 흘러요. 오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다가 KCL을 쓰면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VCT고, VC고, 자, 그래서 아예 IT를 그냥 IoT를 우리가 X로 놔버려도 되는데, 어쨌든 KCL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VC죠.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왼쪽으로는 VC-6 12K 더하기 VC 12K 더하기 200 마이크로 VC 미분 이퀄 0. 그렇죠? 그러면 얘는 200 마이크로 VC 미분 더하기 6K분의 1 VC는 12K분의 1. 6K를 곱하면 얘가 3이 되고, 6K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얘는 1.2가 되죠. 1200ml에서 1.2가 되니까 VC 프라임 플러스 1.2분의 1 VC는 1.2분의 3.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VC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12K로 나눠주면 IoT가 되죠. 참고할 것은 여기서 IoT는 VCT의 12K 이놈이다. 그거 그려라. 됐죠?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합니다.